민주당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재판 선고,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사흘 뒤에 열리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열린 민주당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눈에 띄는 발언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제가 저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 규정에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습니다. 법관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심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 일단은 그 지난번 1심 결과가 지난번 재판 1심 나오고 나서 굉장히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굉장히 사법부 검사들 굉장히 비판 수위를 높였었는데, 이번 재판 앞두고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존중한다는 뜻,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뜻, 톤이 굉장히 다운돼 보이거든요. 이것도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적절한 전략 수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초에 민주당의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거 결과에서 예상 밖의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고 좀 격앙된 말들을 했잖아요. 네. 저는 그때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 본인이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서 해주는 게 맞긴 하지만 그 수위가 너무 높으면은 그것은 국민들과 그리고 중간 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호응을 받기가 어렵다. 그것이 자칫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가 있고, 그러한 행동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고, 또 결과적으로 1심에서 예상 밖의 선고 결과를 받았다는 것은 네. 어쨌든 제대로 된 어떤 변론이 되지 않았다는 걸 뜻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략이 수정돼야 되고, 또 공당으로서 어쨌든 재판부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도 불복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 저희는 최초에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조금 와전된 면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바로 잡은 것 같다. 잘하셨다 이런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전략 수정을 했다라고 강성필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자, 사법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사실 좀 궁금한 대목인데,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재판을 좀 사흘 앞두고 있어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선고문은 이미 썼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요? 저거는 이제 재판에 영향을 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재판에 이미 그 결론도 내려졌을 뿐더러 재판부가 이제 이런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관계는 없는데, 다만 이제 저 말은 맞아요. 사법부 전체를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되죠. 저 말은 맞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거 사법부라는 게 좁게 보면 이제 법원을 말하고요. 넓게 보면 이제 준사법기관에서 검찰까지 네. 준해서 보통 법원하고 검찰이 다 붙어 있죠. 네. 그게 이제 사법부인데 넓게 보면. 네, 넓게 보면. 근데 검찰은 왜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아예 중앙지검장하고 4차장, 반부패 2부장 있잖아요. 탄핵까지 하겠다. 저는 이거는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나 결론이 불만이 있더라도 또 재판을 통해 밝혀내면 돼, 진실을. 여당은 화풀이식 탄핵쇼냐 이렇게 좀 그러니까요.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거는 검찰은 이제 잘 보여봤자 의미가 없다. 이미 다 수사했으니까 이런 뜻인지, 아마 이게 판결이 다 끝나가 이재명 대표가 몇십 년 만약에 실형이 녹아 구속된다. 그러면 그때는 또 판사 또 이게 막 탄핵하고 할 겁니다. 지금 아직 재판이 남아 있으니까 판사 자극 안 하려고 이게 저렇게 낮은 자세를 놓는데, 네. 재판이 다 끝나가 이재명 대표 재판이 다 끝나버린다. 그러면 이게 판사한테 잘 볼 필요 없잖아요. 그때 되면 이게 사법 분야 완전히 판 아니냐 이러면서 또 이게 판사들 막 대거 탄핵하고 압박하고 이런 게 짓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돼요. 왜 검찰한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검사한테 자기 수사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탄핵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검사가 결론 하나 무혐의 유죄 결론 내릴 때마다 다 탄핵당하면 누가 검사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고, 저는 사법부에 대한 저런 태도만큼 네. 검찰에 대해서도 존중의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강성필 대변인, 저희가 이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7번째 지금 검사 탄핵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네. 사법부에 대해서는 이게 옳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이 검사에 대해서는 네. 검사 탄핵 같은 경우는 넓은 의미의 사법부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 부분 탄핵 추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저희 민주당이 대한민국 모든 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아주 일부의 정치 검사들의 어떤 정치 기소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 조작과 관련된 그 검사들 3명 이렇게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기존의 검사 탄핵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씨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받고 기소당해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소조차가 안 돼 버리니까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고 재판을 안 받으니까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렇게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기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검사들을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간접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을 받는 그런 간접 재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이번에 검사 3명을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앞으로는 저는 이거 외에는 검사들을 탄핵보다는 그 공수처에 저는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에서는 작은 죄가 있어도 그 작은 죄만큼이라도 처벌을 받는데 이게 탄핵으로 가버리면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성이 있어도 파면에 이를 만큼의 위중하지는 않다라고 기각을 해버리면 기존에 있었던 작은 죄는 그냥 덮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민주당의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중앙지검의 검사 3명 탄핵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관련된 간접 재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내일은 또 민주당의 주말 도심 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 민주당을 상징하는 이 파란색 결 의상을 입지 말아라 이렇게 자제령이 이제 공지가 내려갔다고 하는데 첫 장애 집회 때는 사실 이제 파란색 계열 옷을 입고 나와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좀 배치되는 의견인데 이건 서 변호사님께 한번 의견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에서 어떻게 바라보는 건지. 아마 근데 그 처음에 그 3번이 거의 뭐 폭망했지 않습니까? 폭망. 네. 아마 근데 그렇게 총동원령을 내리면 진짜 한 2, 30만이 와야 되는데 경찰 추산 보면 이게 동그라미 하나씩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2만, 15,000 뭐 이런 식으로. 15,000 정도로 추산하고 있죠 경찰은요. 예. 진짜 총동원령 하면 이게 2, 30만이 와야 정상이잖아요. 왜 당원이 200만이 넘는 당원 아닙니까? 뭐 어떤 데는 400만 당원이라고도 하고 당원 숫자도 모르겠는데 너무 이게 냉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파란색을 다 입고 있으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이 좀 참여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니냐. 네. 너무 이게 민주당 집회 색깔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색깔을 좀 빼자. 일반 시민들도 이게 자유롭게 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의도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뭐 이제 일반 시민하고 이게 좀 섞이면 네. 숫자 같은 것도 이게 좀 부풀려질 수가 있거든요. 아하. 파란색만 이게 너무 딱 표현하면 딱 계산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 이제 의도 하에 아마 이것도 상당히 꼼수다. 옷 색깔 바꾼다 해서 이게 뭐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고 갑자기 여론이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오락가락해요. 집회가 아마 이제 그리고 이번에는 또 지도부가 연설도 안 한답니다. 아마 이제 25일날 선고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장애 집회도 계속 오락가락 막 전략이 바뀌는데 그냥 그래 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장애 집회 그만두십시오. 아무 효과도 없고 이게 오히려 약한 모습만 더 보여주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그냥 그만두는 게 맞다 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심 선고 두 번째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가 민생행보로 어제 수원을 찾았는데 이 비명계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지사가 함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강정필 대표님 일단은 네.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보면 좀 생경한 투샷이기도 한데 뭐 차기 대권 주자거든요. 네. 이거 모습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전 보기 좋아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네. 사실 뭐 김동연 지사가 과거에 좀 이재명 대표에게 좀 각세운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아니 사실 경기지사로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때 법화 같은 거 이거 물어보면 당연히 경기지사로서의 공직자로서의 얘기를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것을 또 상대방에서는 또 그렇게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시장도 해보고 지사 해봐가지고 그 마음을 다 안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는 어쨌든 민주당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혼자서 대선 경선 레이스 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은 참 보기 좋다 이렇게 한 보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다. 알겠습니다.